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찬부동산TV의 심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12월 17일에 송정동 공항이 전격 이전하는 걸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송정동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예상되는 단계별로 어떻게 이전할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대 효과 및 시간 로드맵을 정리를 해봤는데 1단계로는 27년 말까지 해서 민간 공항이 무한으로 이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 12월 17일에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및 정부가 그 육자 합의를 해가지고 현재 무안국제공항으로 현재 송정공항이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 국제공항으로 명칭을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 난 건 아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7년 말로 이렇게 민간공항을 먼저 이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남 고속철도 2단계가 그 당시 때 이제 개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호남 고속철도 2단계까지 해서 맞추어서 민간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호남 고속철도 2단계는 어디 부분을 연결하냐 하면 현재 광주 송정역에서 나주역을 지나서 무안역을 지나서 목표역까지 연결되는 그런 KTX 철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7년도가 되게 되면 무안은 국제공항이 들어서게 되고 또 고속철도도 들어서게 되니까 물류단지로서에 대한 역할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출을 해보니까 현재 고속철도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목포 신항에는 이제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무안의 국제 공항까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아마도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추측한데 서남권의 새 물류단지를 좀 어느 정도 조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광주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 이 송정공항 부지를 이전하게 되면 약 한 248만 평 정도가 이제 부지가 생기는데 이 부지를 뭐 아파트를 짓고 그러한 유흥부지로 활용해 버리면 진짜 미래 발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저해가 된다 생각하고요. 이 부지를 아리백 산단 등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산단이 이제 새 물류단지하고 조합이 이루어져서 광주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발점 즉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힘찬이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아래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현재 이 송정역에서 KTX를 이렇게 나주를 거쳐서 그 다음에 무안하고 그다음 목포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KTX 2단계 이제 공사가 27년 말이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나주부터서 한 번씩 짚어보면 지금 현재 그 나주 혁신도시가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빈 상가들도 많고 이렇게 상권들이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나주에도 다행히도 그 핵융합 연구 발전 시설이 들어서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주 아마 혁신도시 근처인 나주역으로 갈지 아니면 나주 혁신도시를 거쳐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나주역까지 걸쳐서 KTX가 있는 걸로 보아서는 나주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무안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목포까지 연결을 하는데 위를 보시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 아마도 이제 현 정부에서는 이 서남권을 이제 발전도 많이 시키겠지만 새 물류단지로서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27년도까지는 이제 고속철도가 목포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안국제공항도 27년도까지 완공이 되고 그리고 현재 목포 신항에는 현재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하고 국제공항 그리고 목포에 있는 신항만까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계획을 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새 물류단지로서의 어느 정도 역할을 좀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현재 송정공항이 이전이 되고 이 공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광주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로는 2030년에서 32년도 사이에 이제 민간 공항 말고 군 공항을 완전히 이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있냐? 이제 그건 아닙니다. 이제 아마도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도 그 안에 이제
토지 오염도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석유가 이렇게 땅 속에 좀 흘렀을 수도 있고 또 정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금속 물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오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 오염도 조사를 하고 또 정밀 진단을 한 다음에 토지 정화 작업까지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이러한 단계들이 끝나면 약 한 2030년에서 2035년도 사이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4단계는 아마도 2035년 전후로 해서 이제 부지 개발 및 이제 밑에 기반 시설까지 조성을 해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그 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정공항이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앞으로도 대략적으로 한 10년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토지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송정공항이 이전이 되면서 현재 이 서남권으로 해서 고속철도하고 신항만 그리고 국제공항까지 들어서게 되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서서히 좀 서남권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지도를 보면서 송정공항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위성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송정공항 부지가 대략적으로 한 248만 평이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남쪽 아래에 있는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옆에는 이제 상무지구가 있고 또 왼쪽으로는 평동공단 등 공단이 있고 위로는 이제 수안지구 등이 있으니까 나쁜 자리는 아니고 상당히 좀 좋은 자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풍수를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성정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흐르는 이 강이 이제 장성에서 내려오는 황룡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내려오는 이 강이 이제 영산강이죠. 이렇게 황룡강과 영산강이 만나는 이 상당히 좋은 자리에 풍수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터서 이 송정공항의 자리를 여성의 이제 자궁의 터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좋은 기운이 탄생한다 이런 형태로 풍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송정공항 일대가 이제 강주의 중심이 된다라고 예전부터서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를 보면 이제 북구에도 뭐 용두동, 용봉동이 있지만 이 광주에도 이 아래에가 여기가 용두동입니다. 용의 머리고요. 여기가 이제 복룡동입니다. 그래서 엎드릴 복자를 써서 용이 이제 엎드러져 있는 형태인데 마치 이 두 마리의 용이 이렇게 명당을 떠받들고 있는 이 형태죠. 그래서 풍수적으로도 이 송정역 일대의 공항이 상당히 좀 좋은 터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세하게 한번 도로 계획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송정공항 일대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토지가 건강하려면은 살아있는 즉 통행이 많은 그런 도로가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도 건강하려면은 피줄에 있는 혈액이 원활히 소통이 돼야지만 건강하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토지도 건강하려면은 차량 통행이 많은 살아있는 도로를 연결해서 이 토지까지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토지를 중심으로 봤을 때에 현재 이 도로가 수안 쪽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가 살아있는 도로인데 현재 이렇게 도로 계획까지 있어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도로가 수안 쪽에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이 도로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도로인데 이렇게 상무지구에서 이렇게 오니까 이 부분도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 이제 평동역인데 현재 약간 이제 투자선도지구가 들어설 것으로 되는데 도로 계획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남구 에너지 밸류인데 남구 에너지 밸류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강주에서 모든 살아있는 도로들이 현재 송정공항 쪽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재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계획은 현재 남구 에너지밸류에서 이렇게 평동역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투자 선도 지구입니다. 현재 개발 예정 계획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4,000세대 정도 들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도로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조만간에 공사가 끝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상으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이제 이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안쪽에서 내려오는 이 도로가 현재 돼 있네요.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지구에서도 내려오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무지구에서도 이 메인 도로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남구 에너지 밸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남구 에너지 밸류입니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상무지구에서 이제 해남까지 연결이 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금 하나씩 짚어봐도 이렇게 송정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살아있는 도로들이 있고 또 새로운 중요한 도로들이 많이 현재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에너지 밸류에서 이렇게 평동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지금 이제 토지 계획서상에 없어졌는데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 여기서 이렇게 다시 송정공항을 관통하는 이러한 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정공항을 주변으로 해서 살아있는 도로들이 전부 다 이렇게 송정공항 쪽으로 향하고 있거나 공사 중인 걸로 봐서는 현재 광주시에서도 미래 계획을 세울 때에 이 송정공항을 크게 개발할 의지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항이 이전이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 송정공항을 어떻게 개발을 하냐에 따라서 광주가 얼마만큼 많이 크게 변할지 상당히 큰 터닝 포인트의 기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뭐 상업시설이라든가 아파트로만 지어버리고 뭐 유흥 쪽으로만 지어버리면 그러면 진짜 좀 답이 안 나오고요. 잘 광주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말 명당인 땅이고 중심인 땅이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한번 축소를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송정공항인데 이 땅이 살아나려면 주변에 이제 살아있는 도로들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도로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리고 수안 쪽에서도 이렇게 내려오는 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평동 쪽에서도 내려오는 도로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도 이렇게 가운데로 잘 관통이 되고요. 그리고 남구 에너지 밸류도 잘 연결이 되죠. 그래서 도로 계획으로 봤을 때에 현재 이 정부나 또는 현재 이 광주시에서는 이 송정공항을 광주의 미래의 중심 도시로서 개발할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힘차이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10년 후에나 이 토지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투자에는 좀 약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한번 12월 17일 날 송정공항을 무한으로 이전 합의가 전격으로 발표를 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 절차하고 그리고 송정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도로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도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힘찬부동산TV의 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